집값을 못 낮추면 집의 기준을 낮추면 되는 걸까요? 지난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서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보트하우스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자는 황당한 제안이었는데요. 논란은 바로 불거졌습니다. 그럼 청년들은 이제 폐버스에서 살라는 거냐? 관련 밈도 온라인에서 쏟아졌습니다. 한남 더 힐의 이름을 패러디를 해서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자이는 반포터자이, 더 퍼스트 무빙 캐슬 같은 이런 단지 모양의 밈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로 만든 버스하우스 입주민의 가상 인터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황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 역시 청년들을 계속해서 이 버스에 살라는 게 아니라 도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정상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 아주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황 의원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려는 취지였지만 청년 주거 현실의 엄중함과 또 당사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의 답이 집을 더 공급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이렇게 넓혀버리는 거라면요. 이건 새로운 주거 정책일까요? 아니면 청년 주거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황희 의원이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길래 해외 사례를 더 깊게 찾아봤습니다. 폐버스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영국, 웨일스, 그리고 호주에서도 운행이 끝난 버스를 개조를 해서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이 대표적인 공익 사업들의 대상은 일반적인 청년 주택 수요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숙 상태에 있거나 당장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긴급하거나 임시적인 숙소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활용이었습니다. 즉 일반 주택의 대체제라기보다는 주거 안정망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스쿨리라는 전혀 다른 문화도 있습니다. 이 퇴역한 스쿨버스를 직접 개조를 해서 집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침실도 만들고 안에 주방도 설치를 하고 태양광 패널까지 설치를 합니다. 말하자면 캠핑카의 조금 더 큰 대체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캠핑카처럼 이걸 타고 여행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삶을 위해서 버스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과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정책적으로 버스를 제공하는 건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황 의원이 언급했던 네덜란드의 수상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덜란드에는 실제로 물 위에서 생활을 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현대적인 수상주택이라고 하면요. 전기, 상하수도, 난방은 물론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현대적인 주거 인프라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 주거 방식의 핵심은 배 위에서 산다라는 게 아니라 물 위에 있는 공간을 집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버스하우스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사실 버스가 아닙니다. 땅입니다. 특히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의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 토지를 도대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땅에 버스를 딱 한 대만 놓는 것과 또 좁더라도 여러 층의 청년주택을 짓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도와 소유관계 그리고 인허가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스 이 개조 가격만 놓고 한 동 짓는데 5천만 원이니까 싸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려면 상하수도도 필요하고요. 전기나 냉난방, 화장실, 환기, 화재 안전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모두 연결해서 사실상 버스를 땅에 고정을 시킨다.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버스여야 하는 걸까요? 사람이 누울 수 있다고 그 공간이 집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뿐 아니라 부엌이나 화장실, 목욕시설이나 환기, 채광, 난방, 안전 같은 조건들도 함께 봅니다. 물론 이렇게 구상 단계인 버스하우스가 법적으로 어떤 시설로 분류가 되고 어떤 기준을 적용받게 될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의 주거 정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이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기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폐버스를 아주 임시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산불이나 홍수처럼 갑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 당장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동 가능한 긴급 숙소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버스의 장점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문제는 청년 주거의 문제를 이런 폐버스 하우스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닐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 대부분을 월세로 내지 않고 또 주거난에 쫓겨서 출퇴근 2-3시간, 4시간 거리에 열악한 환경으로 쫓겨나지 않는 것.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다라는 평범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폐버스도 잘 고치면 살만하지 않나?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면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집값을 낮추지 못하니까, 공급 대책이 난망하니까 청년들한테 집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버스를 집처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면 평범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주거 사다리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 평범한 집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정치가 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버스가 아니라 집입니다. 지금까지 월드과학이었습니다.